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이래저래 지금의 상황이 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축소 도시 위기가 임박했다는데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축소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대출도 줄여야 되고 이제 부채도 줄여야 되고 이제 사람들 인력수도 줄여야 되고 먹는 양도 줄여야 되고 이제 각종 여러 가지들을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든 경비든 최소로 줄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일본 드라마의 제목이 뭐냐면 참 놀랍습니다. 제목이 특명인데요. 특명이 무슨 특명이냐? 그 경찰서에 인건비, 이제 경비를 어떤 식으로든 좀 줄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래저래 이제 실질적인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경비 삭감하는 걸 화두로 한 드라마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말 이제 놀라울 정도로 그게 당연해지는 거죠. 이제 천정에 있는 형광등도 2개 중에 하나는 빼야 되는 거죠. 왜냐? 그래야 비용을 줄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정말로 이제 예산이 줄어들고 이제 돈을 절대적으로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강제로 이제 축소되는 거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우리네 삶이 이제 점점 더 빡빡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는요. 주택담보대출 받은 대출자의 절반가량이 다중채무자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한계 차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제 부담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제 축소사회다, 디레버리징이다,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진다. 점점 이제 그러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네 삶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대출을 2억만 받아도 대출 이자가 100만원, 120만원 이러는데 어떻게 삽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래저래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왜? 그동안에 이익을 못 냈고, 아니면 이익을 냈어도, 이제, 다 이제 배당 잔치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지금요,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점점 기존에 편하고 좋은 것들을 계속 추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불편한 것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들, 이제 실리적인 것들을 좀 더 따지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고 의류들의 거래도 되게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중고 물품에 대한 거래도 많아질 것이고요. 저가 물건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이래저래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얇아진 지갑 사정을 감안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벌써 1900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대략 2000조라고 하면 부채가 있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10명 중에 4명이 가계부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5,500만 명 중에서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가 빚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인당 빚이 1억인 겁니다. 빚이 있는 가구가 4인 가구다라고 하면 빚이 4억 있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요, 2025년 이제 연초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봐야 되죠. 앞으로요, 우리는 점점 두려워하고 점점 염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혼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많아질 것 같고요. 이래저래 도박, 한탕, 이런 것들을 더 아마 쫓으며 살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겉으로 올 때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제 속을 들여다보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절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들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눈 감으려 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참 막막하죠. 뼈저리게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인류대 가야 된다. 대기업 가야 된다. 연봉은 1억 이상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매우 우울한 거죠. 왜? 인생 패배자가 됐다는 느낌이 너무도 많이 드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열패감에 찌들어 사는 거죠. 우리는요, 그저 조용하게, 무탈하게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래오래 안전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는 더욱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오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더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차, 넓은 집,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걸 선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걸 아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래저래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이 막장되고 엉망되는 놈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염려하고 조심하고 좀 사려 깊게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좀 안전하게, 좀 괜찮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진짜는 매우 냉혹하고 매우 차가운 겁니다. 잘 생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부동산도 30에서 50% 이상 이제 폭락이 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래저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빚을 내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일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은 이들, 이제 끝장이죠. 이제 금융노예 600만 명, 그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힘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점점 이제 궁지에 몰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좀 단단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 현재의 삶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7년쯤에 카이지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노예 생활하는 이제 빚쟁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지하로 추락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또 악마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고 챙겨주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는 거죠. 힘들어하는 밑바닥 인생들에게도 더 많은 사기와 더 많은 뒤통수를 치더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멀리하고 또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카이지, 사치꾼 우시지마 같은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참 잔인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직장, 학벌, 평판이 없어지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가스라이팅하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